오은영 스테이. 원조 동치 마담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저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바꿔야 돼. 사진 바꿔야 돼. 지금 반쪽이신데. 자, 이혜정 마담님 고집만 피우면서 내 땅까지? 역시 형님이? 내 땅? 형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공부도 곧잘 했고 그래도 자기 일도 정확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제가 시집을 굉장히 잘 간다고 생각하고 정말 뭐 별거 다 싸들고 시집을 갔잖아요. 시집 갈 때는 그때는 레지던트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마치면 2년만 지나면 밥벌이 할 거야라는 기대고 의사한테 간다니까 다 부자로 살 거라고 다 그냥 아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저희 만날 때부터 저한테 늘 자기는 개업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생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멋져 보였겠어요, 그때는. 실제로 멋있어요. 되게 근사해서 그래, 네 인생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이제 전문의 땄잖아요. 그러더니 군대를 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아니 남들은 다 갔다 와서 공부를 해도 할 일인데 왜 그때는 애가 이미 둘인데 끌고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애 둘 놓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군대 간 첫 달에 월급을 13만 10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10원. 아니 의사 잘 산다며 이게 이 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군대를 3년을 마치고 그것도 막 전방 가서 막 이렇게 살다가 3년 마치고 이제 오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할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벌 거죠. 집에 들어앉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모교가 1년에 한 번밖에는 뽑지 않는데 그 기간이 너무 안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만 들고는 1년을 버티면서 이제 그때는 산부인과를 하니까 이제 밤에 왜 야간 진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이제 그야말로 멋있게 나이트 듀티 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밤에 애 낳으면 쫓아가 받아주는 거 하나 봐요. 그걸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어다 주더라고요. 그걸 그 길로 그 다음에도 또 한 경쟁자가 있어 놓으니까 버티고 둘 다 버티고 또 집에 있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 다음에도 또 집에 있는 거예요. 3년을? 3년, 4년을 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들 그냥 왜 개업하지? 그러면 돈을 그땐 부인과가 잘 될 때니까 벌 텐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선생님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땐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나니까 벌써 큰아이도 이제 5살 이러니까 유치원 갈 때가 됐고 작은 아이도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니까 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주는 돈은 너무 작은 한계가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밤잠 못 자고 버는 돈이니까 그 가치를 따질 수는 없어. 막 제가 저를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남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애 유치원은 왜 이렇게 보내느냐고. 구석 떨고 자기가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애를 보내는 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양쪽에서 그래도 오시면 조금씩 용돈도 주시고 뭐 상황을 아니까 보태주시면 이제 친정엄마가 오셔서 어떨 때 조금 제가 생각한 넉넉한 돈을 주고 가시면 막 대문까지 뛰어가서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엄마가 안 주고 가거나 그러면 뒤에다 대고 경비 아저씨 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그러고 보내던 시절이었단 말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깻잎 장아찌도 만들어서 팔고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팔아보니까 남편이 애기 뭐 며칠에 한 번씩 가서 받는 것보다는 나은 벌이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차에요.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우리 일이 하나 생겼어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랬더니 저한테 당신 그 땅 있잖아. 이제 의사한테 시집 간다고 뭐 들고 가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있던 땅을 삼형제를 나눠주신 게 있었어요. 제법 큰 땅이었는데 남편이 그거를 우리 한 6천쯤 되나요? 4천? 6천? 뭐 저 시숙의 아들인가 6천 정도 되죠. 이 사람이 5천 아저씨인 거예요. 그런 사업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집에다 저한테 은원도 없이 제 이름으로 된 거를 은행에 담보를 잡혀서 돈을 그 집에 해준 거예요. 그 친구가 이게 아니면 부도가 나게 생긴 거라는 거죠. 뭐야 6천은 무슨. 근데 그걸 은원도 없이 저한테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근데 걔가 이자를 안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막 뛰어갔죠. 가서 이제 그동안 그게 조금씩 모아놓은 돈 그냥 깻잎 파는 돈이에요.
이 얘기만 하면 입이 막 말라요, 제가. 오.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은행 빚을 갚고 있었는데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빌려갔던 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이 근데 결국 부도는 나고 부도 났어. 부도는 나고 은행 이자는 저는 갚았지만 그건 가버린 거예요. 그 땅은 날아가고. 날라간 없는 거예요. 남편이 보통 때는 경제지만 보고 맨날 뭐 부동산이 어떻고 금리가 어떤 은행이 어떻고 뭐 CD가 뭔지 CD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 야무지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걸 다 해주면서 자기가 어떤 담보도 없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헛똑똑이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나? 되게 막 서운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 바뀌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런 살아왔던 세월 다 그만두고 이젠 저질이나 그만하고 저한테 얘기라도 좀 하고 이제는 그래. 그저 건강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잘난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올해는 진짜 잘난 척 그만하고 좀 의논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머 그건 너 그때 얼마나 큰 지금도 큰 돈이겠지만 아니, 그 땅이 6천이면 모르는 지금 난 내 6천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걸 받아야지 제가 이 집에서 나갈 것 같아서 그거 받아야 돼서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옛날 시세로 채무자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예. 네. 채무자 변제받을 일이 있어서. 받을 게 있어서. 야. 아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 큰 걸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 이제 올해는 뭔가 안 저질렀으면 좋겠다가 아마 약간 나이가 못하고 지금 내가 약간 불안불안한 남편을 둔 많은 이제 아내들의 그 약간 뭐랄까 불안증? 네. 예, 그 대표가 아마 우리 신재훈 마담님이 아닐까. 아, 왜요? 뭐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못하는 네. 남편 때문에 나 올해도 불안하고 올해도 안 갑갑한데?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요 그 드라마 애인 있어요를 역주행하고 있어요. 예. 네, 그 거기 옛날 거 아니에요? 예, 지진이 씨랑 김현주 씨랑 나오잖아요. 근데 지진이 씨가 너무 멋있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위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넌 빠져. 위험해. 넌 절로 가 있어. 막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현실에서 안 되니까 드라마에서 너무 막 공감이 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니까 좀 그런 좀 보호를 받고 싶은데 제가 조영구 씨랑 살면서는 항상 좀 이렇게 뭔가 방치되고 그리고 또 뭔가 제가 자꾸 전면에 나서고 뭔가 약간 혁명가 같은 느낌이 들고 자꾸 뭐 이렇게 억세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금연구역인데 자꾸 어떤 분이 담배를 거기서 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낮은 층이라 거기서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올라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증상을 느끼고 계속 이제 증거 확보를 계속했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전달이 됐냐 그러니까 전달은 됐는데 그분이 직접 올라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 그럼 싸우면 되지. 아니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제가 눈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리면 처음 보는 이제 잘 모르는 그 남자랑 전면적으로 이제 붙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도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남들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여자하고 좀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돼요. 안 되네. 살면서. 안 되네. 제가 동네 주민이랑 남자랑 싸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우악스럽게 살게 되니까 좀 그런 점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우악스럽게 살게 되는.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단 한 점이 번도 아쉽죠. 조영구 씨에게 그러면 네.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뭐 빠져 이런 거 한 번도 안 당해보셨어요? 조영구 씨는 뭔가 연예인병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있는 것 아, 같아요. 연예인이잖아, 연예인병이 아니라. 네,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든 면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너랑 그 사람이랑 싸우면 그 언론에는 조영구 부인 신재은 A 씨와 난투극 벌여 이렇게 했거나 그렇게 꼭 조영구가 들어간다는 A 거죠, 씨는 이름이. A 씨는 나오지 않는데 너 이름은 나온다. 그게 얼마나 손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저를 조금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는데 그게 오히려 좀 약간 좀 정 떨어지는 좀 면이 좀 있죠. 아 근데 또 나서 갖고 막 더 싸우는 것도 너무 문제야. 진짜. 그렇죠. 드라마처럼. 드라마를 그런 장르를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장르 봐야 되나? 저처럼 고치려면. 스위트홈이나 좀비물을 그냥 보시면 저 먹히는 남편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감사해요. 감사해, 왜 뭐든지. 나를 해치진 않으니까. 근데 막 드라마를 보면 계속 막 비교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네. 남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나이값을 못한다기보다 나이값을 할 수는 없죠. 어리니까 지금 31세잖아요. 그 소녀는 너무 좀 제가 요즘 살면서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게 조금. 택배가 제가 시키는 택배는 거의 없어요 요즘. 아이 택배가 딱 오잖아요. 뭐 유모차나 뭐 이런 게 오면 보통의 아버지들은 뜯어서 막 조립을 착착착 해서 딱 세팅해서 애를 빨리 태우고 싶은 게 안 그래. 아닌가? 근데 내도록 그대로 상자가 있는 거예요. 내도록. 그리고는 이 친구가 바빠서 그런가 보면은 밥을 먹고 먹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배가 부른데 왜 또 먹방을 보고 앉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본인 택배가 오면 정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뛰어가서 그거를 뜯는 거야. 그 행복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한 번은 물어봤어. 진짜 진지하게. 나 너무 궁금해서. 근데 너는 왜 내 택배는 안 뜯는 게 맞아. 내 거니까. 근데 자식의 택배를 왜 뜯어보지 않냐 했더니 누군가 뜯어야 되는 그게 난데 했더니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너 여전히 특별하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 느려 터지고 좀 올라왔네. 올라왔네요. 이제 4년 차 되니까 이제 살살 올라오네요. 우리 마담님, 김종월 마담님은 남편분. 아니 너무 착한 남편을 들은 사람은 여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맞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아까 여기 신재현 씨죠? 이제 남편이 와서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뭐 자기는 정달한 사람 척하면 여자가 너무 짜증나 정말.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나름 남들이 보면 부처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남한테는 1등으로 자전사업가 되는 사람이 밥 누가 산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서 밥값 다 내와 버리고. 그게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살지 마음이 편안하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결혼 생활할 때 슈퍼 가니까 갈치가 이만한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2마리를 사갖고 가서 1마리를 걷더니 나 아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들락날락 하니까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갈치를. 갈치를 그 고지식해 좀. 앞에 있으니까 다 먹어버렸구나.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1등 남자인데 집안에서는 잘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나한테 1등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갈치 어디 갔어 그랬더니 다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잊어버렸어. 혼자 다시 거준대. 나 밥 굶어 버렸어요 그랬어 내가 그날에. 근데 그게 고쳐졌어요? 안 고쳐지죠 평생. 그치. 부부 관계는요. 네. 이거 다 여기 가정마다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타고난 태어난 환경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네네. 네. 제가 얻은 결론은 서로 반대인 성격인 사람이 오래 가요. 예를 들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내적인 사람과 대외적인 사람을 구분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내적인 사람은 패밀리 타입, 대외적인 사람은 비즈니스 타입 이렇게 제가 구분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대내적인 사람이면 대외적인 사람을 구해요. 그럼 사모님은 대외적이야. 내가 대내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의외로. 갈치 하나만 봐도 이렇게 생활이 다 달라. 저도 갈치. 왜 또? 아니 언제 드셨어요 갈치를? 야 갑자기 오늘 갈치 땡기네. 갈치 특이야? 무슨 얘기냐면 갈치 저기 이제 장 보러 갔어요. 근데 갈치가 있더라고요. 우리 저가 샀어요. 그래서 가격표를 뚝 보니까 비싸. 한 토막인데 3만 원인가. 엄청 비싸. 굵은 거야. 굵은 거. 스테이크 정도 되고. 우리 저는 대외적이라 크고 굵은 걸 산다고. 나는 자꾸 여러 개를 취한다. 그게 다 대내적이 대외적이 다 다른 거야. 그 특색 비싸네. 너무 비싸 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빼갖고 밖에다 놨어요. 다시 빼도. 비싸다. 그랬더니 아니 비싸면 투덜거지만 안 사면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근데 우리 저는 비싸다 하면서 애들 위해서 사.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대외적과 대내적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갈치를 갈치 어땠어요? 사셨어요? 아니면 갈치 누가 이겼어요? 안 샀어. 대외적이 이기셨네. 그 결말이 궁금해서. 예, 한양서님. 예. 제가 지금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지금 저를 보신 분들, 아내분들 특히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승환 약사님 아내분은 참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댓글 보면 막 쓰고 싶대요. 쓰고 싶겠지.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지. 그래서 제 철없던 이야기 조금 들려드릴까 하는데 제가 40살이 됐을 때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마다님은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요. 남편이 네. 소년에서 이제 어른이 되려면 8년. 근데 저 역시 집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네. 어느 정도로? 저 아내 제가 처음 만난 날 바로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리고 3개월 만에 목포로 바로 데려왔어요. 와 남자 그러니까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두는 건 내가 이기적인 거다. 그래서 일을 안 했다고? 네, 일도 안 하고. 20대 때나 하는 짓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 인간 언제까지 일어나 보자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일을 안 하니까 철이 너무 안 들었다. 이제 그 말을 싸우면서 처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는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40. 나하고 떨어지면 네. 뭔가. 30몇 살에. 강아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철이 안 들었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했네. 근데 저희 아내가 또 미스 코리아 출신이어가지고 네. 불안했구나. 하네. 그냥 분리불안이 아니라 불안장애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나씩 했던 게 아내 카드에 있던 푸사를 다 내리게 하고 왜? 왜냐면 아가씨 때 막 비키니 사진 이런 게 막 올라가 있으니까 예쁘잖아요. 그래서 내리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푸사 사진을 내리면 남자들한테 연락이 올 거다. 연락이 안 오던 남자들도 그럼 그 사람들은 남사친이란 이유로 옆에서 기다린 거다. 그러니까 다 차단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돼. 그 정도로 집착을 막 한 거예요. 지침을 내렸다고 그렇게? 네. 야, 인간관계를 어떻게 아니 근데 끊어놓는 그걸 다 건데. 들었어요 아내분이? 저희 아내가 이제 들어준 거죠.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면 들어주는 거야. 네. 사랑하면. 그러니까 한 3년을 이렇게 제가 집착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러세요? 아니죠. 그랬으면 이혼했죠. 철 들었다잖아요. 철들은 40살 근데 그게 살아봐야 알더라고요. 맞아. 내가 어떻게 변할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네. 있어. 그러면서 아이 낳으니까 그때 좀 더 저는 이제 좀 아내한테 너무 집착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 낳으면서는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근데 그걸 먼저 깨달아야 바뀌더라고요. 네. 우리 이야. 윤기현 씨는 아내분이 혹시 좀 약간 내가 신혼이 돼도 걸린다 이런 거 있으세요? 둘이 집사람 같은 경우는 셀럽? 인싸? 예, 주위에 아는 분 많고. 예. 모델학과 교수예요. 모델 출신에. 저기 예. 미스코리아고 모델. 네. 그게 말해. 큰일 났네. 그래서 예. 그렇게 또 아는 사람 많고 하다 보면 또 술자리 저나 그 사람이나 또 이거 좀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밖에서 이제 그 친구가 술 한 잔 먹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렇잖아요. 혼자 살 때 3시도 좋고 뭐 4시도 좋은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만나면서 좀 자제를 해라. 귀가 시간을 좀 일찍 땡겨라.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닌데 이럴 정도는 아니었어. 이 지훈아 이런 건 아니고. 집착은 아니다. 저는 그래도 보편타당한 선이 있었어요. 1시 정도로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살면서 싸웠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귀가 시간 때문에. 그래서 지켜지고 있어요? 하루 걸러 한번 늦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도 이제 우리가 왔어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아는 척을 해줘야 되거든요. 식구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냉랭하게 온지 안 온지 뭐 나 화났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좀 이따 서운한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좀 지나서 이래저래 하다 왜 자꾸 늦냐 약속이. 근데 와이프가 되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내성적이고 대내적이고. 우리 선생님 오늘 너무 센 건가 봐. 감별사야. 대회죠.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하면 심하게 한번 심하게? 아주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까지 서로 섞어. 우리 와이프보단 제가 다툰 후에 이렇게 며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 풀었는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다행스러운 거는 조심을 해서 일찍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게 결론이. 내외적 대내적인 걸 또 떠나서 또 한 가지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게 뭐냐면 저는 신혼 때부터 트윈 베드보다는 더블 베드를 쓰겠다고 제가
단연했어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는데 따블은 같이 자잖아. 일단 아침에 깨면 살이 단다고. 그러면서 금방 진화될 수가 있어요. 아니 작은 근데 침대로. 지금도 우리 윤기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무시했어요. 근데 거기서 부인도 뭐야 이러고 그냥 무시했으면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예전에는 하고 싶어서 정말 밤새 이야기하던 게 배우자랑 대화가 확실히 줄어들면 그것 때문에라도 또 갈등이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말씀 많이 하시니까 집에 오면 소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조영구 씨는 자기 전까지 말을 하는 스타일이세요. 정말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 잠들기 전까지. 저는 진짜 말이 좀 없는 사람이랑 좀 진짜? 나중에 이제 조영구 씨는 꿈이 애가 이제 뭐 군대 가거나 이러면 저랑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이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짜 난감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하네. 집착했던 분이라서 우리 조승환 약수는 이게 계속 말이 좀 많은 편 아닐까요? 맞아요. 계속 말하는 병. 일명 사랑 고파병이라고 계속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고 갈구하고 관심받고 싶은 건데 네, 정말 아내가 이제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숨통을 좀 틔우고 싶어서 일하고 오라고 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럼 어느 일하고 와가지고 저쪽 와서 저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렇게 뭐 먹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 좀 그만하라고 그 말을 이제 하니까 또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왜 내 사랑을 이렇게 못 알아주지? 이렇게 막 엄청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들어섰어요. 내가 생각보다 얘가 빨리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육아를 전담은 못하니까 밤에는 내가 애를 케어를 해줘야겠다. 결국엔 제가 이제 아들이랑 자고 아내는 혼자 자면서 대화가 없어지니까 아내는 편한가 봐요, 그게. 근데 저 혼자 이제 서운해가지고. 주무실 때는 대화를 안 하잖아요. 아니, 저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잠들 때까지. 그러면서 근데 제가 100일 되니까 드디어 제가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 거예요. 낮엔 일하고 밤에는 애기 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아내한테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시도 안 떨었던 사람이 한 100일 되니까 여보 처가 좀 가 있으면 안 돼? 이 말을 딱 한데 앞뒤 다 자르고 해버리니까 소통이니까 완전히 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조승우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 말 자세하게 잘하는 분이? 분리불안 있었던 분이. 와. 아내가 그냥 충격에 빠져가지고 근데 결국엔 갔어요. 애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맨 처음에 저도 편하더라고요. 실은 저도. 근데 그게 일주일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미 아내는 완전 단단히 토라져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진짜 빌었죠. 몇 달 만에 가셨어요? 3개월 만에 이제 가요.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서 너무 오래 있었어. 근데 윤기현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잘 삐지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삐졌는데. 지금도 서운해요. 지금 삐졌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또 결을 또 다르다 우리는. 결이 다르다. 조금 같이 묶어 가시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르다. 저희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뿐이어도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면 그러니까는 여기 씨가 이거 부러워하는 게 이유가 있어.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